네, 네이버 TV로 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딥하컬 4일차 진행을 맡은 MC 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디자이너분들의 작품과 그리고 딥하컬 초대석을 찾아주시는 연사분들과 함께 정말 재미있는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5시 이 시간 줌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고 계시는 가족 여러분들도 계시고요.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댓글 이벤트 다시 한번 첫 시작부터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응원 댓글 많이 보내주신 분들은 저희가 10장 커피 쿠폰을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들어와 주신 분들은 유리하시겠죠? 많이 많이 좀 달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클래스가 다른 아트 클래스 석고 방향제 만들기 시간이 있고요. 패션포스 시즌2 대구 2편, 그리고 아임홍의 필름과 라이브 커머스, 마지막으로 반려견 패션 필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딥하컬 4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1년 디지털 패션 문화 페스티벌 첫 번째 순서 클래스가 다른 아트 클래스, 공진아 선생님 다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트 클래스 수업 진행하게 될 공진아입니다. 오늘 하시게 될 작품은 석고 방향제라는 수업이고요. 지금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어딘가에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차량용 방향제라고 해서 차량의 송풍구에 끼워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향제입니다. 네, 키티 모양인데요. 요거는 요 안에 들어있는 향이 다 날아가고 나면은 더 충전해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세요. 그래서 오늘 만들게 될 내용 먼저 보내드린 재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요것은 55구 5개, 55개가 들어있는 하트 몰드예요. 요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요 중간에 들어갈 작은 하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키티 몰드를 받으셨을 거예요. 요 몰드는요, 뒤에 이렇게 자리가 있어서 놓으면 평평하게 되는 아이도 있는데 이렇게 놨을 때 약간 기울어지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나무 막대를 밑에 받쳐서 평평하게 놓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만드실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키티 몰드 한 개 보내드렸고요. 요건 차량용 방향제 하실 때 쓰실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물과 유화제라고 적혀 있는 통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2개가 갔을 거예요. 하나는 요 양이 많은 것은 주머니용 하실 때 쓰실 거고요. 작은 것은 차량용 방향제 할 때 쓰시게 될 재료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하시면 안 되세요. 자, 그 다음에 FO, 프로그레스 오일을 보내드렸고요. 일부러 2종류 향이 다른 것으로 보내드렸어요. 지금 제일 인기가 있고 선호하시는 향 중에서 랜덤으로 선택해서 보내드렸고요. 향이 취향에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양이 많은 것을 양이 많은 물과 유화제 사용하시고 작은 통에 들어있는 것은 작은 통에 들어있는 것 세트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색소는 저는 이렇게 큰 병이지만 작은 병에 조금 드렸죠. 왜냐하면 색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묻어날 수도 있고요. 사실 정말 조금만 사용할 거라 보내드린 양에서도 아마 많이 남으실 거예요. 파란색 하나, 분홍색 하나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석고. 역시 석고도 이렇게 2개로 나누어 보내드렸습니다. 저울이 없으시기 때문에 같이 보내드리면 나눠서 쓰기 힘드셔서요. 자, 역시 이게 주머니용이고요. 작은 게 차량용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 종이컵을 3개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무 막대도 3개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아마 이렇게 생긴 걸 받으셨을 텐데 요것과
안에 들어있는 데코 페이퍼 이렇게 2개고요. 이 데코 페이퍼가 요 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넣었을 때 뒤에 받쳐주는 게 없으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다 깔아앉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하시라고 보내드린 재료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재료가 좀 많죠? 다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세요.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풍구에 차량용 송풍구에 끼우실 클립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게 하나 갔을 건데요. 요거는 브라켓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가 끼워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 내 차의 차량 송풍구가 이렇게 가로로 끼우는 건지 세로로 끼우는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만들 때 이렇게 가로 용도로 만들었는데 세로면 키티가 옆으로 이렇게 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끼우시는 게 좋으시고요.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면 만드신 이후에 이 브라켓을 끼우지 마시고 나중에 가서 끼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얘를 끼우실 때 요 방향이 비어 있는 칸이 있으시죠. 요 비어 있는 칸에서 들어가실 때 요렇게 들어가시면 세로지만 요렇게 들어가시면 가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끼우시면 되세요. 지금 기억을 안 하셔도 되시고 브라켓은 그냥 먼저 넣어서 만드시고 요거를 끼우는 것만 나중에 따로 하셔도 되고요. 또 끼웠다 하더라도 나중에 빼서 다시 끼우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송풍구가 가로든 세로든 다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왕관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요거는 그냥 데코용이에요. 키티가 있으면 요렇게 올리시면 훨씬 예뻐지죠. 요것은 집에 있는 오초본드나 요런 걸로 나중에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재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내드리진 않았지만 있으면 더 좋은 재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요거는 에탄올이라고 부르는데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있으면 어떨 때 좋으냐. 나중에 만드셔서 이렇게 몰드에 부었을 때 위에 기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에탄올을 뿌려주시면 기포가 제거되세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뒷면이 되기 때문에 기포가 좀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그죠? 뒷면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있으면 좋은 재료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종이컵에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볼, 실리콘 볼이나 고무 볼에 해주셔도 좋으세요. 보통 집에 마사지 하기 위해서 이런 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걸 사용해 주셔도 되고 이런 고무 주걱을 사용해 주시면 깔끔하게 긁어서 쓰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은 요걸 쓰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하시는 거라 제가 종이컵과 나무 막대를 보내드렸고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우선은 재료 설명에 대한 건 다 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실습 들어갈 텐데요. 오늘 처음 하시게 될 거는 먼저 차량용부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차량용은 보시다시피 부피가 좀 더 크잖아요. 그래서 경화되는 시간이 좀 더 깁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굽는 동안 작은 것들을 만들도록 할게요. 제가 재료 2가지 중에서 양이 적은 것이 차량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먼저 작은 것부터 다 챙겨 보겠습니다. 종이컵 하나, 그리고 나무 막대도 하나. 자, 요렇게 재료가 필요하시고요. 색소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세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흰색으로 해도 충분히 예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난 분홍색 키티나 하늘색 키티를 하고 싶다 생각이 드시면 색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 제가 보내드린 레시피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에 보시면 순서를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먼저 1번에 물과 가용화제와
프로그랜스 오일을 먼저 넣으라고 했어요. 즉, 석고를 먼저 부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재료를 먼저 종이컵에 넣고 두 가지 재료가 잘 섞이도록 저어줄 거예요. 자, 이 안에는 물과 유화제가 있고요. 요거는 프로그랜스 오일이기 때문에 지용성, 수용성입니다. 두 가지는 원래 섞이지 않아요. 그런데 유화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섞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섞기 위해서 나무 막대로 잘 저어 주셔야 되고, 이때 덜 저어 주시면 기름이 뜰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넣도록 할게요. 요거는 안전캡이라 눌러서 돌려 주셔야 열립니다. 자, 다 아낌없이 부어 주세요. 그 다음 프로그랜스 오일입니다. 역시 넣어주시는데 남김없이, 제가 보내드린 양은 적정한 양을 계량해서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요. 남기지 않으시면 좋아요. 이 향 좋은데 나중에 이 향 맡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남기시면 석고 방향제에 나중에 향이 더 적게 날 수도 있어요. 자, 섞어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덜 섞이면 기름이 뜰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름이 뜨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름이 뜨면은요, 석고에 얼룩이 생겨요. 그래서 키티가 예를 들면 얼룩덜룩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잘 섞어 주셔야 되고, 지금은 얘가 종이컵 안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투명했던 물이 지금 좀 뿌얘졌을 거예요. 물과 기름이 만나면 유화되면서 뿌옇게 변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뭔가 잘못됐나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이때 조금 시간을 들여서 골고루 다 저으시고, 충분히 저은 것 같으실 때 석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흘리지 않으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간혹 부으시다가 이렇게 날려서 기침을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약간 떨어져서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컵 안에 입구를 다 집어넣고요. 털어서 남김없이 다 넣어주세요. 자, 다 넣으셨다면 이제 저어주셔야 됩니다. 자, 저어주실 때는 보통 종이컵의 밑에 밑바닥에 가장자리에 석고가 덩어리째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석구석 긁어가면서 골고루 저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스푼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긁어서 제대로 다 저어주시고, 덩어리가 남아있으시면 부으실 때 덩어리가 툭툭 떨어지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들여서 잘 저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때도 석고에 아까 넣은 물과 유화제, 프로그랜스 오일이 석고 안에 제대로 다 스며들어야 얼룩이 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금방 젓자마자 바로 부으시면 안 되세요. 젓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걸쭉했다가 오히려 점점 묽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석고에 물과 유화제가 제대로 다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좀 묽어진 느낌이 전 들어요. 잘 적고 계신가요? 네. 프로그랜스 오일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프로그랜스 오일이라 그래서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제가 보낸 거에는 뭐 블랙베리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만다린 이렇게 오일의 이름을 적었어요. 작은 병에 그렇게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게 프로그랜스 오일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랜스 오일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요. 작은 병에 오일 향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거를 넣어 주시면 되세요. 맞아요. 메리미가 프로그랜스 오일. 메리미 받으셨네요. 그거 넣어 주시면 되고요. 2병 중에서 작은 거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충분히 다 저은 것 같다, 덩어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약간 묽어졌다 싶으시면 조금 더 뒀다 보면은 묽어진 게 다시 조금씩 걸쭉해지는 느낌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똑바로 서 있으면 좋은데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개만 쓰셔도 되고 두 개 쓰셔도 되는데요. 얘를 이렇게 밑에 받쳐주시면 이렇게 똑바로 섭니다. 이렇게 해놓고 쓰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밑에 받침이 있는 경우는 그냥 쓰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혹시 색을 넣고 싶으신 경우에는 지금 넣으시는데요. 저는 핑크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안 넣으셔도 되세요. 자, 너무 많이 넣으시면 조금 촌스러운 색이 될 수도 있고요. 손에 묻어 나오기도 하니까 정말 한 방울 똑 떨어뜨린다는 생각으로 나무 막대에다가 한 방울 똑, 그리고 저는 지금은 양이 많으니까 두 방울 제가 넣었어요. 그 다음에 섞어 보겠습니다. 자, 색깔이 핑크로 변했어요. 두 방울밖에 안 넣었는데 생각보다 진하죠. 예, 그래서 한 방울에서 두 방울 정도만 넣어주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잘 섞으시고요. 자, 섞다 보면 표면에 기포가 보이시죠? 아까 제가 에탄올로 뿌려서 없앨 수 있다라고 한 기포가 바로 이거고요.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없애고 싶으시다면 에탄올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평균적으로 지금 요렇게 생긴 키티 요 정도의 양이 굳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보통의 경우는 한 2~30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갔느냐 적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으세요. 자, 제가 그러면 붓고 되도록이면 손이 안 닿는 곳에 멀리 두고 부으시는 게 좋아요. 다른 작업 하다가 건드려서 넘어뜨리시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부을 때는 앞을 뾰족하게 해서 부으시면 옆으로 줄줄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을 때는 나무젓가락으로 가장자리 남아있는 애를 다 긁으셔서 골고루 부어주시는 게 좋겠죠. 제가 이것을 꽉 차지 않게 넣어드렸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에 클립이나 브라켓이 올라가면 높이가 또 조금은 올라가기 때문에 완전 꽉 채워서 부으시면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모자르게 보내드렸어요. 자, 다 부으셨나요? 그 다음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기포가 위에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에탄올을 뿌리시면 없어진 거 혹시 보셨나요? 자,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깔끔하죠. 근데 에탄올을 너무 많이 부으시면 뒷면만 약간 푸석푸석해질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사실 에탄올이 없다. 그럴 때는 손으로 이렇게 가장자리를 두드려 주시면 없어지기도 하고요. 또 지금 저희가 부으면서 밑에 안쪽에 공기가 들어갔어요. 지금 제가 에탄올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장자리를 두드리니까 기포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넘어뜨리시면 안 되고요. 그냥 표면을 살짝 두드려 주시면 지금 또 기포가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나아요. 뒷면에 있는 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상관없지만 여기 표면에 주근깨처럼 뽕뽕뽕뽕뽕 기포가 있다면 정말 안 이쁘겠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기포를 뒤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꼭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 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엔 에탄올 없는데 난 이거 깔끔하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손세정제 있죠, 스프레이형. 그게 에탄올로 거의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 뿌리셔도 아마 없어지실 거예요. 자, 저는 두 번째에는 에탄올을 뿌리지 않겠습니다. 자, 두드렸는데 이제 더 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굳을 때까지 좀 기다릴 거고요. 자, 완전히 굳히면 될까요? 아니죠. 저희는 여기에 브라켓을 넣어야 합니다. 굳기 전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넣으면 얘가 좀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아주 조금 굳으면 넣을 건데요. 물론 지금 넣어도 다 가라앉진 않아요. 제가 보내드린 브라켓이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가볍기 때문에 뜨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브라켓이 가끔 쇠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형태나 네모난 형태인데 그런 브라켓을 만약에 구매하셨다면은 진짜 어느 정도 굳혀서 넣으셔야 돼요. 얘가 완전히 잠겨버리면 클립을 끼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다렸다 해주시고요. 저도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할 건데 하실 때는 자 키티 모양을 보시면 지금 제가 요렇게 뒀어요. 그러면 브라켓을 넣으실 때 얘를 이렇게 넣든 옆으로 넣든 상관은 없는데요. 이렇게 45도나 이렇게 비틀면 안 되겠죠. 예, 이렇게 넣든 편 위하고 수평이 되도록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넣을 거고요. 제가 다른 얘기 하다가 이 순간을 놓치면 못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시간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조금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석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저희가 석고 가루를 썼죠. 보통 석고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석고로 된 석고상, 다비드상 이런 것들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저희 미술실에 하나씩 있었던 그런 게 석고죠. 예,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가루를 물과 섞어서 경화를 시킵니다. 딱딱하게 돼요. 석고는 물과 만나면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석고 가루를 보관하실 때는 너무 습기 있는 곳에 보관하시거나 이렇게 뚜껑을 열어 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공기 중에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얘가 덩어리질 수 있거나 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퍼백이나 이런 곳에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물을 넣는다고 했는데 저희는 물 외에 다른 것도 들어갔죠. 하지만 그냥 석고상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물만 있으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향을 넣기 위해서 유화제를 섞은 거지 만약 향이 안 들어간다면 유화제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만 있으시면 되시고요. 자, 물과 석고를 섞을 때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만약에 넣어야 되는 양보다 물을 많이 넣으셨다. 그럼 석고가 부스러지고 단단하지 않아요. 반대로 물을 너무 적게 넣으셨다. 덩어리져서 어딘가에 부으려고 할 때 붓다가 굳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중요하고요. 걱정 않으셔도 되는 게 대부분 석고를 사실 때 혼수율이라고 해서 물을 몇 % 넣어야 되는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을 30% 넣어라 라고 하면 석고 100에 물을 30g을 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저울이 필요하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두드려 볼까요? 아직도 좀 많이 덜 굽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냥 지금 넣겠습니다. 얘는 뜨는 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브라켓을 넣으실 때 저는 옆으로 넣을 건데요. 자, 중간쯤에 넣어 주시는 게 좋은 게, 자, 보시면 중간에 넣었을 때는 괜찮은데 너무 위나 밑으로 넣으면 무게 중심이 달라져서 이렇게 꼽았을 때 이렇게 처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너무 위에 했다. 그죠? 그러니까 중간쯤이 좋습니다. 근데 조금 정도는 위아래로 내려가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브라켓을 넣겠습니다. 넣으실 때 혹시나 좀 위치가 잘못되면 건드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어때요? 둥둥 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너무 떠 있으면 안 되죠? 밑에 여기는 들어가야지 고정이 됩니다. 자, 중심중에 놓고요. 자, 톡톡톡 두드려서 지금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렸기 때문에 얘가 이 정도 떠 있는 거고요. 자, 중간쯤이 되도록 위치 잡으시고 톡톡톡 두드려서 밑에만 들어가게. 됐나요? 다 하셨나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지금 기울은 것 같다 그럼 지금 만져주셔도 되세요. 그리고 완전 정중간에 있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두 번째 만드시게 될 주머니 석고 방향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몰드에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종이컵이 필요하겠죠. 자, 근데 종이컵이 그러면 한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제가 두 개를 보내드렸느냐?
색깔을 섞으실 때요. 이게 100을 만들면 아마 꽤 많을 거예요. 종이컵에. 근데 부으실 때 양이 많으면 초보자분들은 막 흘리세요. 이게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섬세하게 넣기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드실 땐 여기에 다 만들고 양을 반을 덜어서 여기 놓고요. 여기에다가 색소를 넣어서 색을 섞으시고 붓고 난 다음에 여기에도 또 색소를 넣으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제가 색소를 2개 넣었는데 난 2가지 색을 다 써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 그렇게 둘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제가 여기 보시면은 색이 좀 진한 것과 연한 것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싶다 하시면 처음에는 한 방울 넣으시고 섞어서 붓다가 또 한 방울 넣고 또 섞어서 부으시고 이렇게 해서 색깔을 그라데이션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요. 또 2개를 섞으면 보라색이 되겠죠. 보라색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3가지 색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시라고 제가 컵을 2개 보내드렸어요. 자, 그러면 몰드는 앞에, 왜냐하면 부으실 때 보면서 부으셔야 되니까요. 두시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섞어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재료 필요한 것은 이렇게 3가지고요.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물과 프로그레스 오일이세요. 자, 역시 꾹 눌러서 돌려주셔야 되죠. 자, 넣어보겠습니다. 자, 반반 나눌 거라고 해서 반 하시면 안 되고요. 다 넣을게요. 이것을 물론 반반 하시면 더 좋기는 한데요. 양을 정확히 반을 아마 하시기 힘드실 거고 석고 양도 정확히 반을 계량하기 힘드시잖아요. 만약에 집에 저울이 있으시다면 물과 유화제가 섞이게 잘 흔들어서 반만 진짜 넣으셔도 되세요. 근데 그게 힘드시다면 그냥 다 넣어주세요. 석고는 시간이 지나면 굳어요. 아까 여기 보셨다시피 그죠? 시간이 지나면 굳는데 제가 다른 수업을 할 때는 괜찮아요. 다시 녹이면 됩니다. 하는데 석고는 아니에요. 제가 녹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굳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할 때 나중에 여기 부으실 때요. 너무 천천히 하시면 안 되세요. 자, 우선은 얘만 물과 유화제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을게요. 아까보다 양이 많으니까 조금 더 길게 저어주면 좋겠죠. 약간 뽀얗게 된 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좀 저으시면서 제가 조금 다른 말씀도 좀 드릴게요. 석고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오늘 이걸 해보시고 재미있어서 나 선물도 하고 하려고 조금 더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 재료를 구매를 하셔야 될 텐데 석고 같은 경우에 요즘은 석고 방향제가 좀 많이들 하셔서 재료를 구하기가 좀 쉬우신데요. 간혹 가다가 잘못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석고는 종류가 크게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석고는 보통은 2가지죠. 그래서 우리 치과용 석고라는 게 있어요. 치과용 석고는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졌을 때 묻어 나오는 게 굉장히 적어요. 가격이 좀 더 비싸죠. 이 치과용 석고로 이 석고 방향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단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묻어 나오는 게 적기 때문에 좋으세요. 그리고 그런 치과용 석고는 혼수율이라고 해서 물을 섞는 비율이 좀 적어요. 즉 물이 들어가는 퍼센트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예용 석고 이런 공예 같은 걸 할 때 하는 석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혹시나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기가 어렸을 때 아기의 손 모양을 본뜬다든지 발 모양을 볼뜰 때 석고를 혹시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보통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공예용 석고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 치과용 석고보다는 조금 저렴하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혼수율이 치과용 석고보다는 물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그냥 건설 이런 거 할 때, 뭐 집을 짓고 뭐 이런 거 할 때 석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인테리어용으로 보통 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예전에 인테리어용으로 저희 집에 석고 판을 둔 적이 있는데 한쪽 벽면에 석고로 모양을 내서 한쪽 벽면을 다 석고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왜 하느냐? 예쁜 모양으로 벽을 붙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요. 석고는 기본적으로 물을 흡수하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흡수만 하느냐? 필요하면 뱉어내기도 해요, 수분을. 그러면 집에 있는 습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장마철 이럴 때는 그 벽의 색깔이 조금 더 진해져요. 흡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울 때, 여름에 너무 건조할 때는 또 좀 하얗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공기를, 아까 습기를 뱉어내는 거죠. 좀 신기하죠. 그래서 습도 조절용으로, 인테리어용으로 집안에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좀 혼수율이 높아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치과용 그리고 공예용보다는 혼수율이 좀 높고요. 그리고 만졌을 때 좀 묻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유행을 하다가 이제 그런 만져지는 석고 가루가 혹시 몸에 안 좋을까 싶어서 요새는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용도의 석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수율에 따라서 그게 달라집니다. 석고 종류마다 혼수율이 다르고 그 혼수율에 따라서 만졌을 때의 강도나 그리고 묻어남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섞었으니까요. 자, 이제 프로그랜스를 넣겠습니다. 자, 프로그랜스 오일을요, 역시 남김없이 다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섞어주셔야죠. 예, 골고루 섞어주셔야 됩니다. 유화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과 기름은 당연히 섞이지만 이렇게 섞어주는 물리적인 힘도 필요하세요. 자, 그리고 아까 넣어놓은 거 한번 볼까요? 혹시 표면이 약간 굳어지는 거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되면 살짝 만지셔도 돼요. 그래서 나무젓가락을 밑에 대어 두셨다면 지금쯤은 빼도 괜찮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거 할 때 나무젓가락 필요하니까요. 그죠? 아니 조금 더 있다 빼셔도 되시고요. 자, 좀 더 저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이 뜨면 얼룩이 질 수 있기 때문에요. 아까보다 양이 지금 더 많거든요. 양이 거의 2배가 넘어요. 한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저어주셔야 되세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또 말씀드릴게요. 네네, 맞아요. 라임, 바질앤 만다린으로 받으신 분들은 그거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게 FO, 프로그랜스 오일입니다. 네. 자, 잘 저어주시고요. 처음에 넣었을 때는 투명했을지 몰라도 향료가 들어가고 계속 젓다 보면 많이 뿌얘져서 색이 좀 연해져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넣겠습니다. 요번에 넣을 땐 양이 많기 때문에 위로 더 이렇게 품어질 수 있어요. 기침하셔야 되고 하시니까 꼭 조심해 주세요. 양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다 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흔들어서요. 이게 종이컵에 다 들어갈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 들어갑니다. 걱정 마시고요. 자, 다 넣으셨으면 저어주셔야 되겠죠?
처음부터 막 젓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넣어주세요. 물기에 흡수되도록. 안 그러면 저을 때도 이렇게 위로 팍 품을 수가 있어요. 자, 물과 좀 섞이도록 좀 이렇게 뒤적뒤적 해주시고, 기포가 마구 올라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젓도록 하겠습니다. 저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자리에 모서리까지 다 저어 주셔야지 덩어리가 없으세요. 그리고 역시 아까보다 양이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저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혹시 큰 덩어리가 보인다면 벽에 이렇게 으깨서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무 젓가락에 묻은 아이들도 긁어내서 다시 넣어서 또 저어줄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양을 반으로 나눠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칼같이 반이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붓다가 나누다가 좀 더 많이 갔다고 걱정 마시고요. 얘는 충분히 다 져서 덩어리가 없을 때 양을 반으로 나누시고 색깔을 2개를 다른 거를 하거나 아니면 보라색을 만들어서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면 덩어리가 이렇게 보이죠? 그러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 좀 더 저으셔야 되고, 덩어리가 있다면 벽에 이렇게 문질러서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아까 고무볼하고 고무 주걱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걸로 하시면 좀 더 덩어리를 으깨기가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 있으시면 거기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러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마사지용으로 사신 고무볼인데 그거를 석고를 사용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그냥 그대로 쓰시면 안 되시고요.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있다가 얘가 굳는 동안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 안 하고 잊어버리면 채팅창에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헤스페리데스는 색깔이 있어서요. 좀 진하죠. 노란색이라 넣으면 약간 아이보리색처럼 노래질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나중에 파랑을 넣으면 좀 파스텔 같은 하늘색이 될 겁니다. 색소의 색도 영향을 미치죠. 자, 하다가 또 한번 들어보세요. 덩어리가 없는지 있는지 이렇게 들어보세요. 아직 덩어리가 좀 있네요. 보라는 핑크랑 파랑을 1대1로 넣으면 당연히 보라가 돼요. 근데 보라도 푸른 보라가 있고 붉은 보라가 있죠. 본인이 취향대로. 그래서 난 약간 붉은 느낌의 보라가 좋아. 그러면 핑크를 좀 더 넣으시고, 푸른 느낌의 보라가 좋으시면 파랑색을 더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약간 걸쭉해지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덩어리가 별로 안 보여요. 네, 그러면 양을 반으로 나누시는 거죠. 자, 너무 오래 저으시면 또 나중에 부으실 때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제가 반으로 양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일 필요는 없는 거 아시죠? 필요한 만큼 해주세요. 자, 아마 이렇게 붓고 나면요, 덜 저으신 게 있다면 여기에 있을 거예요.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덩어리가 있는지. 있다면 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조금 저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다 적고 나면 지금부터는 좀 속도를 빠르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굳으면 안 되니까요. 자, 덩어리가 없을 때까지 적고, 자, 저는 이번에는 파랑부터 해볼까요? 흰색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흰색도 한번 해볼게요. 자, 부으실 때는 뾰족하게 하시고 부으시는 게 좋고요. 넘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얘를 붓다가 보면 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 집중해서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몰드에 똑똑 떨어져서 묻는 거는 괜찮으세요? 상관 않으셔도 되니까 그거는 털어버리시거나 나중에 닦아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점점 걸쭉해질수록 붓기 힘들어지시니까요. 지금
속도를 좀 올려주세요. 자, 저는 흰색은 한 줄만 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번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적겠습니다. 자, 빨리 해주셔야 돼요. 자, 파란색 줄이 안 보일 때까지 저으시고 다시 또 붓겠습니다. 자, 하늘색이 나왔죠? 연하늘색이에요, 지금. 자, 저는 또 넣겠습니다. 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양은 줄어들었는데 색소가 들어갔으니 더 진해지겠죠, 당연히. 자, 또 붓겠습니다. 근데 너무 색소를 많이 넣어서 너무 진하게 하시면 색소가 제가 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당히 파스텔 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이제 점점 굳어가는 게 조금 느껴지는데 얘만 굳는 게 아니죠. 우리 아까 덜어놓은 아이도 굳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요대로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저는 반으로 나눴을 때 좀 얘가 적어서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색소 안 썼고 그냥 쓸게요. 자, 좀 모자르죠? 그러면 긁어주시고 자, 한 개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한 개 다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개 꽉 차지 않은 양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요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부러 반만 넣었어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빨리 해주셔야 되겠죠? 자, 요번에 얘는 제가 하늘색이 아니고 분홍색으로 넣어 볼 거예요. 우리 아까 흰색 했으니까 요번엔 처음부터 넣어도 되겠죠? 자, 걸쭉해지고 있어요. 뾰족하게 해주시고 요번에는 아까 반 넣었던데 안 붓고요. 새로 붓고 있습니다. 아마 숨을 참으시면서 부으셔야 될 거예요. 자, 다 부으시면 또 색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보라색을 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쯤 파란색을 여기에 넣어서 보라색을 만드셔도 되세요. 근데 지금 핑크가 연하기 때문에 파랑도 너무 많이 넣으면 푸른 보라가 될 거예요. 색을 보시고 파랑이든 하늘이든 더 넣으셔서 만드시면 되세요. 자, 지금 부을 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쌓이는 느낌이 들죠? 중간이 볼록하게. 그 얘기는 이제 굳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쌓이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이제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여기서 그러면 한 번만 하고 나머지를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하니까 그런데 벌써 다 부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겠어요. 다 부으셨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통통통 몰드를 두드려 주셔야 되죠? 기억나시죠? 그래야지 기포가 올라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아마 더 하시면 이제 더 붓기 힘드실 거예요. 저는 파랑을 좀 많이 넣어서 푸른 보라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굳어서 잘 안 나오려고 하죠. 자, 고무 주걱으로 나무 막대로 긁어서 부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붓다가 말았던 거 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붓다가 말았는 애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얘를 마저 붓겠습니다. 그러니까 쌓는 거죠. 근데 석고는 석고끼리 서로 붙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거기 부은 거 위에 얘를 이렇게 부어도 다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모양이 안 이쁜 거는요. 어떻게? 이렇게 치시면 평평해지고요. 기포도 올라옵니다. 이렇게. 아까 어때요? 올록볼록했던 아이가 다시 평평해졌죠? 네. 그리고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기포가 뒤로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울퉁불퉁했던 아이들이 평평해집니다. 자, 이제 붓는 건 다 했고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얘도 거의 굳었어요. 근데 아직 꺼낼 정도는 아니에요. 자, 어떻게 제가 아느냐?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따뜻할 거예요, 아마. 미지근하죠? 따뜻한 건 아니고. 예, 미지근해요. 석고는 물과 만나서 경화되는 과정에서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만져보시면 아직 따끈합니다. 살짝 미지근. 근데 이게 식으시면 완벽하게 굳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진 꺼내지는 않을게요. 자, 요거는 이제 하시고, 자, 한번 너무 굳어버리면 얘를 뿌려도 없어지지는 않아요. 기포가요. 자, 얘도 굳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요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종이컵에 쓰시면 그냥 이대로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마사지볼을 쓰셨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피부에 닿는 거잖아요. 나중에 쓰실 때 이 안에 있는 석고들을 가루들을 물로 씻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물티슈를 이용해 주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석고는 물하고 만나면 어떻게 된다? 경화된다. 즉 딱딱하게 굳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씻어서 하수구에 버리시면 하수구가 막혀요. 석고 방향제 공예를 너무 재밌어서 집에서 하다가 하수구 막히시는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티슈 같은 걸로 닦으면 얘가 살짝, 그러니까 고체 상태이긴 하지만 녹으면서 다 닦여요, 잘. 그래서 아주 작은 그 분말이라도 남아 있어서 팩을 하실 때 피부에 묻으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닦아주시면 되세요. 물티슈로 2번, 3번 정도. 그렇게 해서 얘를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되지 물로 씻어서 얘를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물티슈를 이용해서 쓰레기통으로 버려주셔야 되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직행.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 컵에서도 향이 나요. 그래서 이제 알뜰하신 저희 수강생분들은 요거를 요대로 놔둬서 우리 신발장 같은데 구석에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향이 나서 신발이나 이런 데 안 좋은 냄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쓰레기통으로 바로 직행하셔도 되고 옷장이나 아니면 신발장에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자, 만져볼까요? 아직도 살짝 따끈하네요. 네, 조금만 더 이따 꺼낼게요. 왜냐하면 덜 굳었을 때 꺼내면 모서리 부분이 부스러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요거보단 조금 더 걸릴 거니까요. 자, 기다리시는 동안에 여기 안에 데코 페이퍼 넣어 주시고요. 나중에 얘를 이쪽으로 넣을 거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넣은 요 개수만큼 여기에 들어가면 꽤 양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요거를 왜 꺼내서 보여드리냐 하면요. 나중에 당황하실까봐 미리 알려드리는 건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얘는 분명 분홍인데 모서리에 얼룩이 졌네요. 이제 그거는요. 제가 만들 때 얼룩이 진 게 아니고요. 이 안에 넣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두 개를 붙여 놓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붙겠죠. 그러면 서로 만났던 그 자리가 보라색 얼룩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 아까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석고는 어떻게 한다? 물을 흡수도 하고 뿜어내기도 한다라고 했죠. 그 과정에서 숨을 쉬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수분이 나오고 그 옆에 얘한테 들어갔다가 얘에 있는 수분이 나와서 얘한테도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번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예쁜 색으로 여러 개 넣어놓으면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점박이가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원래 그렇다는 거. 그게 바로 석고가 숨을 쉰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자, 다시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아직 살짝 미지근하지만 자, 꺼내실 때는요.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당기세요. 그래서 석고와 몰드를 분리하는 거죠. 저는 아까 에탄올도 뿌리고 해서 약간 모서리가 이렇게 부시시하긴 한데 괜찮아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벌린 다음에는요.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자, 밑에 석고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짠, 이렇게 나오셨나요? 만져보면 미지근하죠? 신기하죠? 지금 얘가 경화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직요. 자, 따끈따끈한가요? 어머, 종이컵 밑이 찢어 너무 열심히 저으셨나 봐요. 예. 그러니까는 적당히 너무 열심히 제가 아까 잘 저어야 된다고 했더니 예, 원래 종이컵에도 충분히 수업이 가능한데 예. 어떡해요. 새버리셔서 너무 아까운데 그거 생 거요. 혹시나 굳잖아요. 밑에 놔둬서 그러면 저희가 이거 하다가 솔직히 다 못 붙는 경우가 꽤 있어요. 종이컵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걔는 이미 향을 가지고 있는 석고잖아요. 그냥 그 덩어리 그대로 모양이 안 예쁘더라도 여기에 넣어서 옷장이나 뭐 서랍장이나 뭐 신발장이나 이런 데 넣어두셔도 자기 역할은 다 합니다. 좀 예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요. 네, 저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쓰세요. 네, 자,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요걸로 여기에 끼워서 쓰실 거고 이 보신 모서리 중에 한쪽이 비어 있는 쪽이 있어요. 이 비어 있는 쪽에 이 브라켓이 들어가는 클립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브라켓에 들어갈 때는 보시고 송풍구 방향을 보시고 이렇게 넣거나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세요. 네, 요렇게 돌려서. 그래서 송풍구 방향 확인하시고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된 거에 나중에 다 굽고 난 다음에 미지근하지 않을 때 얘를 붙이셔야 돼요. 얘가 미지근하다는 거는 아직 덜 굳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습기가 있기 때문에 붙이면 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예쁘세요? 어때요? 자, 이렇게 나중에 그건 다 굽고 난 다음에 해주시고요.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화장자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차에 놔뒀을 때 이런 거 흘리는 게 싫다.
그럼 사포 같은 걸로 문질러 주시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 더 딱딱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미리 긁어내 주셔도 되세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매끈해집니다.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만져볼까요? 자, 만져보시면은요, 벌써 굳었어요. 제일 마지막 것까지 저는 다 굳었습니다. 자, 그럼 뺄게요. 자, 빼실 때는 역시 이렇게 벌려주시고 몰드와 석고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면 쉽게 빠집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뒤집어서 톡톡톡 누르면 이렇게 빠져요. 자, 흰색 다 꺼냈고요. 그 다음은 연한 하늘색. 그 다음 하늘색. 톡톡 잘 나오죠? 예쁘게 잘 되셨나요? 향이 좋죠? 귀엽죠? 네, 쬐끔한 거라서 귀엽습니다. 하나씩만 해도 예쁜데 모아놓으면 더 예뻐요. 자, 이렇게 꺼내주시고요. 만져보시면 약간 미지근하실 거예요. 근데 확실히 양이 작으니까 빨리 굳죠? 자, 다 꺼냈습니다. 자, 다 꺼냈고요. 이제 이 아이들은 여기에 넣으시면 돼요. 아까 준비해 두셨죠? 여기에다가 우르륵 다 넣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넣어놓으면 약간 색이 섞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따 넣으셔도 되고요. 잠깐만. 제가 아까 요거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보시면 위에 하늘색, 밑에는 보라색이에요. 근데 부었는데 아주 매끈하게 붙어 있죠. 석고는 서로 잘 섞입니다. 잘 붙어요. 그래서 굽기 전에 부어주시면 이렇게 매끈하게 잘 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층을 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르르 섞어서 넣을게요. 따끈따끈하네요. 아마 방 안에 지금쯤 향이 가득하실 거예요. 자, 다 넣으셨으면 쫙. 그리고 얘는 걸어 쓸 수 있으니까 어디든 방 안에 아니면 화장실에 아니면 옷장 안에 어디든 차에 두셔도 돼요. 어디든 걸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예쁘죠? 다들 완성 잘 하셨나요? 가장자리가 깨졌어요. 네네. 가장자리는 조금씩 부스러질 수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딱딱한 걸로 미리 이렇게 사포 밀듯이 해주시면 좋아요. 네. 네, 전부 다 잘 완성하셨나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 예쁘게. 벌써 붙이셨네요. 왕관까지. 네, 너무 잘 하셨어요. 자, 우리가 석고 방향제를 쓰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향 효과잖아요. 좋은 향기를 느끼면서 힐링하려고 하시는 거세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안 좋은 냄새가 나는 화장실이나 그리고 뭐 신발장 같은 데 넣어 두시면 또 실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석고 방향제 수업 해봤는데요. 모두들 잘 따라와 주셨고 오늘 하루 향기롭게 요거 이 방향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트 클래스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공진아 선생님이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